안녕하십니까, 신정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트리지 닥터 카드와 트리지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트리지 닥터 카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창의력 개발 그리고 아이디어 도출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리지 닥터 카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 3단계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해, 탐색, 그리고 상상입니다. 이해는 영어로 understand, 그 다음에 탐색은 search, 그 다음에 상상은 imagine.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USI, UC라고 우리가 읽는데요. 뭔가 새로운 것을 보아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해 단계는 발명 원리, 각각의 카드에서 제시된 발명 원리의 의미와 그 뒤에 제시된 다양한 예제들의 발명의 공통점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것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런 변화가 생겼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구나. 이것처럼 발명들의 공통점을 이해하면서 발명의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이해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탐색인데요. 탐색은 카드에 제시된 예제 이외에도 해당 발명 원리를 이용해서 발명된 뭔가 변화가 만들어진 대상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찾아보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세상 많은 것들에는 발명의 공통점이 존재하고 동일한 원리가 다른 대상에도 적용이 가능함을 파악하게 됩니다. 마지막 상상 단계는 앞서 이해했던 발명 원리와 사례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상의 발명 원리를 적용하여 새로운 상상을 해보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활용하든지 간에 이해와 탐색과 상상의 단계를 거친다면 좀 더 다양한 목적에 맞게 이 카드를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드는 창의성 교육,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 문제, 그 다음에 아이디어 회의 이 등등에 사용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다양한 형식으로 변화시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자료에서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만의 발명을 하기, 두 번째는 트리지 스토밍, 세 번째는 트리지 읽기, 마지막으로 발명 원리 사례 찾기입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4가지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꼭 이렇게만 활용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드리는 기본 활용 방법을 바탕으로 우리의 교육 목적과 활용 목적에 맞게 저희 방법을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서 나만의 발명하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뭐 크더란 도화지나 A4지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이런 포스트잇, 그 다음에 색연필, 뭐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매직 등등이 필요하고 반드시 저희 카드가 함께 존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활동의 주제는 우리가 다양하게 정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땡땡땡 만들기,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어떤 장소 만들기,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안전한 물건 만들기 등등, 아니면 어떤 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안전한 물건 만들기, 다양한 주제를 설정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뭔가 미리 생각해 두었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발명 원리, 이 트리지 카드를 활용해서 세상에 없던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주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단계는 발명 종이를 준비하는데요. 자, 이처럼 뭐 A4 용지 같은 거를 준비하시면 되고 여기 우측 상단에다가 발명자의 이름을 적게 합니다. 이처럼 이름을 적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발명을 내 이름을 걸고 뭔가 성심성의껏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시이기도 하고요. 차후에 여러 발명을 공유할 때 누구의 작품인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2가지의 장점이 존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고요. 포스트잇에다가는 내가 뭔가 바꾸어 보고 싶은, 변경하고 싶은 대상을 적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는 자동차라고 적었네요. 자, 이런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자유롭게 생각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정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내 가방 안에 있는 물건 중에 하나를 적어보세요. 아니면 내 방 안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적어보세요. 아니면 오늘 학교에 오면서 아니면 직장에 오면서 보았던 생각나는 물건이나 장소를 하나를 적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는 것이 보다 쉽게
문제 대상을 설정하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더 쉽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 여러 가지를 늘어놓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발명 활동에 집중할 것이지 뭔가 문제 대상을 선정하는 데 에너지를 더 많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 대상을 쉽게 선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꼭 필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3단계는 이제 책상 위에 이렇게 여러 장의 트리지닥터 카드를 펼쳐 놓고요. 그 중에 임의의 한 장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자, 임의로 선택한 그 카드가 나의 운명의 발명 카드라고 생각하게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러한 임의의 카드를 뽑는 이유는 전체 카드를 학습하기 이전에 그 중에 하나에 집중해서 발명 원리를 활용하는 연습을 해보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4단계로 포스트잇 옆에다가 내가 선택한 발명 원리의 이름을 그렇게 기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입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 문제 대상에 이 발명 원리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겠다는 그런 표시가 되도록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5단계는 우리가 선정한 문제 대상 그리고 내가 선택한 발명 원리 카드 이 카드에 담긴 생각의 패턴을 이용해서 나의 문제 대상을 변화시켜보는 생각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것들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도록 유도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상을, 발명을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은 글로 적으려고 합니다. 사실 글로 적으려고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거니와 수정 편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라고 유도하는 것이 짧은 시간에 다양한 생각을 좀 더 재미있게 담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림으로 표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자, 이때 이 활동하는 시간은 한 3분 정도를 주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림을 정말 자세히 멋지게 그리는 게 목표가 아님을 반드시 안내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나 작은 그림이라도 표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완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의 발명이 정리되고 나면 6단계가 중요한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바로 아이디어 발전시키기입니다. 자, 만약에 한 팀이 한 6명씩 여러 모둠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지시를 하면 됩니다. 자기 팀에 있는 사람 말고 다른 팀에 있는 사람 3명을 만나고 오세요. 자, 3명을 만났는데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자기의 발명을 소개하고 상대의 발명을 또 설명을 듣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설명을 할 때에는 내가 어떤 문제 대상을 선정했으며 내가 선택한 발명 원리는 이거라서 이 카드가 지시하는 대로 이런 방향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라고 설명하도록 반드시 지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발명 원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다른 발명 원리에 대한 이해도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대1로 서로의 발명을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발명 원리로 상대의 발명에 훈수를 두는 것입니다. 자, 내가 가진 발명 원리는 이건데 당신의 발명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조언을 주면 상대는 포스트잇에다가 상대가 준 발명 원리의 이름은 무엇이고 준 조언이 무엇인지를 적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자기 종이하고 포스트잇 3장을 준비해서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게 하면 됩니다. 대략 15분 정도의 시간을 주면 되는데요. 상당히 재미있고 활기찬 활동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활동 패턴을 보시고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더 주어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랑하면서 그리고 상대의 발명에 뭔가 조언을 주면서 뭔가 자부심과 자신감을 느끼게 되는 아주 중요한 활동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활동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오라고 안내를 해드리면 됩니다. 자, 그런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자, 내 원래의 생각이 있었고요. 3명이 준 조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언을 내가 반영하고 싶은 부분을 그림을 수정하거나 뭔가 이렇게 보완하는 시간을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때 비로소 내 아이디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적도록 유도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발명에 대한 이름을 주어주는 것이죠.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우리 아이는 자동차가 문제 대상이었고요. 선택한 발명 원리가 열 팽창이었습니다. 열 팽창은 뭔가 효과가 있는 부분을 더 팽창시켜 보라는 원리인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트렁크에 짐을 많이 넣으면 트렁크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더 많은 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상상을 그림으로 그렸네요.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풍선차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내 발명의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름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남에게 소개할 때에도 이러한 이름을 이용해서 소개하면 좀 더 쉽게 그 발명의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비로소 팀원들과 함께 한 모둠에 있는 팀원들과 함께 나의 발명을 자랑하게 하는데요. 자기의 발명을 반드시 이렇게 들고 소개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선택한 문제 대상은 무엇이었는데 처음에 선택받은 이 발명 원리 카드는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러이런 생각을 정리해 봤어. 그런데 내가 만난 어떤 친구는 이런 원리로 이런 생각을, 또 어떤 친구는 저런 원리로 이런 생각을 보태주어서 내 발명은 이렇게 좋은 발명으로 발전을 했어. 그래서 내 발명을 이거라고 부를 거야. 이런 식으로 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발전시킬 때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어떠한 원리를 이용해서 이런 생각을 했는지를 우리 동료들과 공유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꼭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을 보시면 풍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좀 전개해 봤고요. 볼펜에 다용도의 기술을 적용했네요. 간장게장의 추출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순살 간장게장, 살만 담겨있는 그런 간장게장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네요. 참 재미있는 생각이죠. 그리고 신발의 다용도의 원리를 적용한 이런 새로운 기능이 있는 신발. 뭐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은 정말 창의적이고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나도 발명을 할 수가 있구나. 내가 만든 발명에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주는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구나. 이런 활동을,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자기가 뭔가 더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더불어서 40가지나 되는 이 모든 발명 원리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마치 전체의 원리를 다 아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뭔가 이론적인 학습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것보다 뭔가 경험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거기에 담긴 원리가 그것이었구나 하는 방식으로 경험을 통한 학습이 이런 활동의 핵심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지닥터 카드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의재단이나 과학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발명교실에서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창의적 자신감에 대한 그런 느낌이 뭔가 이렇게 커지는 그런 결과를 확인을 했었고요. 이런 캠프를 통해서도 소개를 하고 이렇게 사이언스 데이에서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모으는 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특허청이 MOU를 맺는 행사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시연하는 그런 활동을 저희 카드를 이용해서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카이스트의 기계공학과에도 저희 카드가 어떤 부교재로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양한 대학과 기업에서 저희 카드를 이용해서 창의성 교육과 아이디어 도출 활동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디자인 싱킹이라는 내용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경험을 디자인하는 그런 활동인데요. 이 디자인 싱킹은 크게 5단계의 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 문제 정의, 아이디어 도출, 그리고 구체화, 검증인데요. 이 활동을 하는 동안에 아이디어 도출 단계에서 저희 트리지닥터 카드를 활용하면 정말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트리즈와 디자인 띵킹을 접목시키는 한 100여 회 이상의 워크샵을 진행한 바 있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현장의 문제들을 직접 관찰하고 문제를 도출해내고 트리지닥터 카드를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구체화해서 발표하는 그런 식의 활동들을 자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창의성 교육이나 여러 다른 목적, 신사업 아이디어 도출, 미래 예측, 그 다음에 독서 토론, 진로 상담, 이야기 만들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트리지닥터 카드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트리지닥터 카드의 기본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만의 발명하기 활동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아주 기본적인 활동의 예시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교육 목적과
활용 목적에 맞게 변화시켜서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3단계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해와 탐색, 상상의 이 3단계를 염두에 두시면서 어떻게 활동을 디자인할지 고민하셔서 적용해 보시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멋진 생각과 아이디어들을 우리 구성원들로부터 얻어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 트리지닥터 카드를 아이디어 회의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 그것이 바로 트리즈 스토밍입니다. 자, 그러면 트리즈 스토밍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